자, 그러면 이렇게 하시면 이제 1시간이에요. 자, 재료부터 먼저 씻어주겠습니다. 그 전에 물부터 끓여주시는 것도 괜찮겠죠? 좀 반죽하는 시간 절약하기 위해서. 자, 물 많이 안 써요. 1컵 이하만 끓이셔도 충분합니다. 아, 맞다. 9월 5일날 이제 포차 창업박 개강할 거예요. 저기 제가 냉장고에다 붙여놨는데 메뉴표 나오거든요. 저거 한번 띄워. 가게증률이 아니라서 한 번씩 보세요. 9월 5일날 개강할 거라 얘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빨리 마감될 것 같아서 미리 예약 걸어주신 분들이 있거든요. 자격증 아니에요. 그냥 일반 요리입니다. 일반 요리로 창업방 말고 또 못 딴 거 있어요? 아마 없을걸요. 이게 승인을 못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브런치 과정 이런 거 브런치 과정 있는데 오전에 있어요. 아니요. 일단 제가 얘기하면 제가 몸뚱아리가 하나라서 그게 그 승인을 낼 때 커피랑 같이 냈거든요. 커피랑 같이 배울 수 있게. 커피도 배우고 브런치도 배우고 이제 같이 할 수 있게 해놨는데 조인도 해야 되고 강의실을 번갈아 써야 돼요. 여기도 쓰고 여기도 쓰고 그래서 시간 맞추는 게 쉽지 않아갖고 이번 연도 안에 한번 개강은 한번 하긴 할 거예요. 응, 재직자로 승인내서 받았어요. 근데 쉽지 않아서 머릿속에 있긴 있는데 그쵸, 아직 올해 안에 한번 개설하긴 해야 돼요. 고추가 좀 너무 길다고 싶으면 반 잘라놓으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양쪽 재료 확실하게 나눠 놓으시고 이쪽에 들어가고 양쪽에 들어가고 대파가 하나가 나올 수도 있고 생강이 하나 나올 수 있어요. 잘라서 나눠 놓으셔야 됩니다.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지급제로 품목 계속 보시면서 양쪽으로 확실하게 나눠 놓으세요. 중간에 보려고 그러면 아무래도 점수가 좀 깎일 수도 있으니까 아예 지금 처음부터 나눠 놓으시는 게 제일 좋아요. 여기도 수분 빠지게 이렇게 아예 빼놓을게요. 자, 그러면 전분하고 밀가루 헷갈리지 마시고요. 전분이 조금 더 하얘요. 네. 자, 덧가루 빼놓으시고 좀 넉넉하게 뺄게요. 그렇게까지 많이 필요하지 않아요, 반죽이.
3분의 1 정도는 빼놓으셔도 괜찮아요. 소금 넣으시고 익반죽 들어갈게요. 자, 먼저 2개 정도 먼저 넣겠습니다. 중량 거의 딱 맞춰서 드린 거기 때문에 이대로 하셔도 돼요. 자, 그냥 설렁설렁 섞지 마시고 이 숨어있는 물을 꼭 이렇게 잘라주셔야 돼요. 이렇게 으깨세요. 충분하게. 물 분자가 조금 숨어있지 않게 이 속으로 알갱이들이 좀 잘 자라게 나오셔야지 조절하시기 편할 거예요. 자, 또 이렇게 대충 섞지 마시고 이 숨어있는 물 분자들 찾으세요. 그래서 알갱이 상태가 이렇게 잘 자라게 나오시고 남아있는 가루가 얼마만큼 있냐에 따라서 농도가 조절이 되는데, 제가 물만 두는 이 잘 자란 알갱이들 있는 상태에서 하얀색 가루가 거의 없어야 된다 했어요. 좀 하얀색 가루가 좀 남아있는 게 없어야 되고, 증거자는 지금 벽에 이렇게 하얀색 가루도 좀 남아있죠. 이렇게 남아있을 때 손이 들어가셔도 괜찮아요.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숨어있는 물을 찾으세요. 가끔 보면 반죽 이렇게만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 그럼 그 안에는 딱딱한 애들도 있을 거고 물이 숨어있을 수도 있거든. 그래서 이렇게 항상 쪼개서 끈적이는 게 있다면 거기에다가 다시 이 가루를 먹이셔야겠죠. 자,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가루가 얘를 덜어냈을 때 가루가 많이 남아있다. 그럼 물을 좀 더 넣으셔야 되고, 마찬가지로 여기 만져봤는데 딱딱한 그 알갱이가 만져진다라고 하면 또 물 좀 더 넣으셔야 되고요. 자, 절대로 반죽은 이렇게 주무르시는 거 아니에요. 안에 있는 숨어있는 혹시 덩어리가 있을 수도 있고 물이 숨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펴서 다시 한번 접어주시고 또 피시고 접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들어가시고, 자, 혹시 모르니까 조금만 더 폈다가 접고요. 다시 한번 펴서 접고 펴서 접으세요. 나중에 반죽 덩어리가 보이지 않게끔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얘를 비닐에 싸놓으셔도 되고, 반죽 농도 돌아오면서 맞춰보세요. 아니면 행주를 이용하셔도 상관이 없고, 그 비닐 하나 서랍에 있을 거야. 거기 가스레인지 서랍. 절대 그릇 바깥에 나와 있지 않게끔 조절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얘를 먼저 썰으셔도 되겠죠. 아무래도 튀김 먼저 해놓으면 좀 눅눅해질 수도 있으니까 얘를 먼저 썰어 놓으시고 그 다음에 할게요. 아, 앙금만 만들어 왔다. 그죠? 자, 원래는 1대1로 하시는데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1대1로까지는 못 만들 것 같고요. 조금씩 넣어가면서 찬물로, 뜨거운 물 들어가면 전부 익어버립니다. 거의 적시세요 그냥. 하얀색 가루 얘도 마찬가지예요. 보이면 안 돼요. 다 물에는 젖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앙금 상태로 만들어 놓을게요.
자, 그럼 이제 썰기. 제가 이쪽 거는 안 썰 거라고 했어요. 근데 뭐 미리 썰어놓는다고 뭐 나쁠 건 없는데 그 대신 좀 바빠지겠죠. 이따가 얼마 몇 분 안 남았습니다 하고 얘기할 때가 되게 바빠질 수 있으니까 될 수 있으면 이쪽 재료는 만두 찔 동안 들어갈 수 있게 안 예쁜 부분 살짝 빼줄게요. 그리고 0.5cm, 1cm만 안 넣으면 돼요. 요거상에 나와 있는 것도 아니니까. 대신 얘가 너무 크면 제가 이 부추가 숨이 완전히 죽을 도록 이게 묻히지 않을 거라 했잖아요. 너무 살아있어서요. 얘네가 반죽을 뚫을 수도 있어요. 너무 크면 찢어지겠죠. 그래서 0.5cm 정도로 해주시는 게 가장 좋아요. 자, 부추가 많아야 색깔이 이쁘게 나옵니다. 물론 피도 얇아야겠죠. 부추 뭐 많이 들어갔는데 피가 두꺼워버리면 티도 안 나고. 자, 여기저기 부추 떨어져 있지 않게끔 깨끗하게 치우세요. 자, 증교자는 모든 재료를 다져서 들어갑니다. 자, 곱게 다지실 필요도 없고요. 부추보다만 작게 들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얘도 다졌어. 자, 볶을 게 아니니까 조금 곱게 들어가셔도 괜찮겠죠. 만약에 이거 볶을 거라면 이렇게까지 다지면 타버리거든요. 마파두부 때 아마 이렇게 다졌던 것 같아요. 근데 마파두부 때 이렇게 곱게 다지시면 안 돼요. 근데 얘는 이 안에 들어가는 거니까, 만두 안에 들어가니까 조금 더 곱게 들어갈게요. 열을 가하는 게 아니라서. 나중에 생강이 너무 세게 식히지 않게끔 생강 넣어주시고. 자, 요거는 생강술 만드는 데 사용할게요. 좀 큰 덩어리들은. 자, 생강술 만들어서 양쪽에 다 사용됩니다. 이렇게 양쪽 쓸 거 만들어 오시고. 자, 그러면 이제 바로 튀김 작업 들어가도 되니까 기름 올리세요. 만약에 얘하고 다른 요리 나왔으면 다 썰어놓고 할 거예요. 증교자기 때문에 지금 안 썰고 하는 거예요. 항상 뭔가를 크게 반죽하시고 양념 묻히시고 할 때는 큰 볼에서 하세요. 조그만 데서 쪼물락쪼물락 하지 마시고. 자, 여기에다가 소금 살짝만 쓰시고. 근데 여기에 뭐 간장이 들어가도 뭐 크게 제약될 건 없어요. 어차피 지급 제품목에는 간장이 써있으니까. 생강술도 살짝 써줄게요. 자, 근데 물기가 있으면요 반죽옷을 안 입어요. 그래서 체에 받쳐서 물기를 제거해 놓으세요. 이렇게.
그래서 얘가 물기가 제거되는 동안 반죽옷. 자, 흰자. 여기가 깨졌네. 자, 거품을 내실 필요는 없고요. 노무낭매만 좀 잘 풀릴 수 있게끔. 아, 새우 내장 제거하는 걸 안 보여드렸네. 그죠? 자, 새우 지금 얘 같은 경우는 내장이 지금 거의 하나도 없어요. 근데 시험장에서 이거를 확인하거든요. 시험 감독들이 내장이 있는지 없는지를 꼭 확인합니다. 가끔씩 내장이 이렇게 많이 박혀있는 애들은 이쑤시개가 지급제로 품목이 써있어요. 이쑤시개를 빼게 주셔도 괜찮고요. 아니면 좀 양이 많다. 180g 들었는데 시험장에서 200g 나오거든. 여기를 배를 이렇게 살짝 칼집을 넣어주시고 체에서 이렇게 닦으셔도 괜찮아요. 그럼 내장이 좀 빠져나가요. 내장 있는 부분을 살짝 이렇게 배를 갈라버리세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내장 있는 것도 좀 확인 좀 해볼게요. 여기 좀 내장 들어있죠. 이런 것들은 이쑤시개로 잘 안 빠지거든요. 이렇게 돼 있는 거는 한번 헹궈보세요. 내장이 나가요. 이런 식으로 제거해 주셔도 됩니다. 제가 지금 깜빡한 거예요. 그 전에 청주 양념 하기 전에 미리 해주시는 게 좋겠죠. 자, 그리고 앙금. 자, 물이 있으면 따로 버리니 거의 물이 없어요. 지금 이 정도밖에 안 생겼어요. 앙금 넣으시고 흰자로. 자, 새우가 들어간 물이 조금 나와요. 거기서 그거 조절하시면서 넣을게요. 자, 지금은 조금 빡빡하게 나와야 돼요. 정도 이렇게 나올 수 있게끔 들어가시고 새우 넣겠습니다. 조금 아마 묽어질 거예요. 새우에 있는 물기 때문에. 자, 탕수육 때도 똑같이 했었는데요. 얘가 옷을 좀 입고 있어야 돼요. 이렇게 들었을 때 옷을 살짝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물론 흐르긴 하지만 어느 정도 옷을 커버하고 내가 튀김에 들어가는 데까지는 입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여기서부터 너무 빡빡하면 얘 하나씩 못 튀기거든요. 탕수육은 하나씩 튀겼잖아요. 못 넣어요. 얘 이렇게 해서 기름에 이렇게 넣어야 돼요. 전체적으로. 그러면 너무 힘들게 얘가 떨어져서 덩어리가 나오면 안 되니까 손가락으로 지금 여기서 연습을 해보세요. 하나씩 떨어뜨릴 수 있는 정도의 농도의 새우가 나오셔야 돼요. 자, 그럼 필요 없는 것도 이제 치우시고. 저기 3번에 있는 시험장은 그릇이 많은데 인천 시험장이나 서울 시험장은 그릇이 많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릇이 많이 없다는 왠지 아래 이럴 때는 냄비 같은 거 써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모르고 채를 하나밖에 안 가져갔을 때는 마른 행주로 여기에 숨어 있어요. 우리 이쪽에 구석에. 여기다 치면 이거 다 부서지거든요. 마른 행주에다가 거기 안에 있는 숨어있는 물을 다 털어버리세요. 이쪽도 털고 또 위에 쪽도. 이렇게 털면 아무 소용없죠. 뒤집어서. 테두리에 들어있는 물을 충분히 제거하세요. 그래도 튈 거예요. 물이 숨어있어서. 제일 좋은 거는 채 2개 가져가는 거죠. 자, 반죽. 하나, 둘, 셋. 안녕하고. 이게 왜 지금 얘는 흰자만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흰자만 들어가 있고 전분이 들어갔다 보니까 흰자는 가벼워요. 위로 뜹니다. 뜨기 때문에 얘는 바닥에 가라앉아서 오래 있다가 나오면 안 돼요. 탕수육 때는 제가 안녕 하고 올라오라 했죠. 얘는 좀 싸가지 없게 올라와도 돼요. 왜냐면 탕수육은 160에서 170에서 먼저 튀겼잖아요. 좀 낮은 온도에서. 얘는 먼저 안 튀길 거예요. 새우 그 정도로 안 익지 않아요. 탕수육은 그 정도로 익힌 다음에 그 다음에 반죽옷을 튀겨야 되지만 얘는 반죽이 튀겨지는 동안 새우가 충분하게 익어요. 그래서 조금 바닥 찍고 바로 올라와야 농도가 맞을 거예요. 다시 한번 볼게요. 조금만 더 빨리 올라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조금만 더 달구고 들어갈게요. 자, 그러면 이제 농도가 거의 맞을 거거든요. 그럼 더 이상 올라가지도 내려가지도 않게 먼저 맞춰 놓으시고, 요거 불을 안 줄이고 들어간 사람 되게 많아요. 올라가서 그 정도 온도에서 너무 세지지 않게 만져주시고, 자, 내가 튀길 수 있으니까 옷에다가 충분히 손에다가 반죽옷을 입혀 놓으세요. 입혀 놓으신 상태에서 자, 반죽이랑 같이 잡으세요. 이렇게 반죽이랑 같이 잡은 상태로 자, 가까이에서 놓습니다. 한 마디씩 이렇게 들어가요. 다시 반죽 같이 잡으시고 새우 없는데 따라서 방금 들어간데 옆에 놓으면 붙어버리니까 그럼 튀기는 시간이요 탕수육 때보다요 훨씬 짧아요. 그러니까 얘는 탕수육이나 다른 것처럼 30분 이상을 줄 필요가 없죠. 금방 튀기니까. 자, 그럼 또 이때 주의할 거. 지금 더 이상 온도를 올라가지 않게 만들어 놨거든요. 그러면 이 온도에서 그대로 나오면 안 되잖아. 항상 튀기면 나 들어갈 때 온도보다 나올 때 온도가 더 세야 되니까 세게 갈게요. 자, 뒤집으세요. 붙어 있을 거예요. 냅두세요. 반죽이 딱딱해져야 떨어지기가 쉬워요. 물렁거릴 때는 잘 안 떨어집니다. 자, 젓가락으로 이렇게 느껴보시면 딱딱해지는 게 느껴질 거예요. 계속 뒤져가서 왜냐면 얘가 거품처럼 올라와 있어서 그 위에 있는 건 안 딱딱해지거든. 계속 수시로 뒤집어 주세요. 자, 익은 애들은 이렇게 쉽게 떨어져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옷을 입고 있는 게 가장 좋아요. 약간 팝콘 새우 같이. 잘 안 떨어지는 애도 생길 수 있겠죠? 기름 앞에서 떼세요. 이렇게 떨어집니다. 자, 그럼 얘는 이제 튀김 다 된 거예요.
그럼 이제 만두 익힐 거니까 찜통으로 올려요. 물 넉넉하게 가야 되겠죠. 가야 되는데 타지 않게. 여러분들 웍에다 끼시면 이게 딱 맞습니다. 자, 물이 안 올라와야 돼요. 달지 않게 해주시고 0불을 받쳐 놓으세요. 그래야 만두가 둘러붙지 않아요. 두 분이서 같이 하시게 되면 이렇게 표시해 놓으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6개 찢어야 되니까. 시험장에서는 개인 찜통 나오고요. 자, 그럼 여기도 아예 마무리 해버릴 거예요. 전분물은 농도를 조절해주고 쟤는 이제 이따가 썰 거고. 자, 오늘 전분물 좀 농도 옅게 갈 거라고 했어요. 진하게 가지 마세요. 케첩 자체가 농도가 있기 때문에 케첩도 농도, 어떻게 보면 전분이 들어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세게 가시면 안 돼요. 자, 이렇게까지만 하고 이제 진도장 들어갈게요. 자, 반죽부터, 반죽이래. 양념부터. 여기서 뭐 이걸 다 섞어서 들어간다고 해서 큰일 날 건 없어요. 만약에 이렇게 좀 바쁜 메뉴끼리 나왔을 때는 그냥 다 섞어도 괜찮겠죠. 어쨌든 내는 게 더 목적이니까. 근데 조금만 더 정식을 따지자면 지금 여기다가 부추에다가 양념해버리면 다 푹돼버리거든. 그래서 먼저 여기다가 양념을 해주려는 거예요. 생강수 살짝만 넣고 소금. 아, 소금은 안 넣을래. 간장 넣을래요. 간장 써있나요? 써있을걸요? 굴소스도 여긴 특이하게 또 굴소스도 써있어요. 굴소스 깎아서 하나 정도 들어가고요. 물만두도 아예 이렇게 처음부터 이렇게 했으면 좀 더 맛있었을 텐데 이게 신메뉴라서 거기는 굴소스 안 들어가고 여기만 들어가. 간장도 아주 약하게. 굴소스가 이미 간이 됐으니까 크게 들어갈 필요는 없죠. 그냥 살짝. 그리고 참기름 써있나요? 네. 그럼 참기름도. 연하게 들어가고. 근데 뭐 깨나 이런 것들은 전혀 써있지가 않으니까 들어가면 큰일 나는 거고요. 후추. 후추 들어가고요. 자, 그럼 이것만 들어가서 먼저 양념을 하세요. 굴소스 요거를 섞으려고 자꾸 숟가락으로 으깨다 보니까 부추가 숨이 너무 죽어버리거든요. 그래서 먼저 넣는 거예요. 굴소스는 이렇게 해야 으깨지거든. 민지랑 같이. 근데 부추 넣고 지금 이렇게 으깨분다 생각해서요. 안 섞여요, 잘. 근데 양념을 먼저 해주시고 이제 얘네 넣고 가볍게 양념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만두의 크기가 달라지는 게 사실 만두 뿌리의 크기보다는 속재료를 얼만큼 넣냐에 따라서 만두 크기가 완전히 달라져요. 그러면 아예 만두도요, 우리는 초보자들이잖아. 전문가들이 아니니까 만두 속재료의 크기를 아예 나눠 놓으세요. 6개를. 물만두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고. 부추 순만 살짝 죽을 수 있을 정도로 들어가시고요. 부추가 있어서 간 조금만 더 할래요. 부추 살짝 넣어서. 자, 만두 속재료 크기를 이것도 마찬가지야. 꼭 해야 되는 작업은 아니에요. 크기를 조금 맞춰보려고요. 괜히 처음에 많이 넣어갖고 6개 안 나오면 어떡해. 최소 못해도 6개 나와야 되는데. 이쁘게 동그랗게 만들 필요도 없고요. 크기 배분만 하세요. 나 편하자고.
고기가 50g 지금 딱 중량에 맞춰드린 거라서 아마 크게 차이가 많이 안 날 거예요. 더 많이 가실 필요도 없습니다. 비슷한 크기로 이렇게만 맞춰 놓으세요. 자, 밀가루 아직도 따뜻해요. 이 밀가루 이스트 발효온도가 보통 35도 정도 되거든요. 얘가 35도가 이제 체온처럼 이렇게 되면은 밀가루가 훨씬 더 잘 늘어나는 이제 탄력도 생기고 더 단단해져요. 잘 안 끊어지죠. 이렇게 늘렸을 때. 얘도 길게 가. 자, 줄이시고 한 그때 물만두는 한 1.5 정도 갔었거든요. 이 정도 두께가. 그래서 1cm 정도로 잘랐어요. 예정으로. 얘는 조금 더 크게 갈게요. 3cm 정도. 여기 둘레가 한 3cm 정도 갔으면 좋겠어요. 얘는 1.5였고 지금은 한 3cm 정도 되는 지름으로 3cm 그 가시고 1cm로 썰어줍니다.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정도 가볼게요. 자, 얘가 동그랗게가 이쁘게 잘 나왔으면 이렇게만 눌러주셔도 되고요. 그냥 이렇게만 눌러도 돼요. 그럼 어느 정도 제가 그때 얘기했던 500원짜리 동전 모양이 나와요. 자, 또 이렇게. 근데 얘는 있죠. 반죽을 이렇게 최대로 충분히 펴지 않고 그냥 쭈물쭈물만 반죽하신 분들은 여기가 꼭 나이테처럼 이렇게 막 갈라져 있어요. 그럴 땐 다시 반죽해 주셔야죠. 그때는 물을 이렇게 살짝 찍으세요. 그래서 좀 모양을 만들어 주시는 게 좋아. 만두 만드는 좀 시간 걸릴 것 같으면 살짝 약불로 하시고 눌러봤더니 얘가 확실하게 크네요. 이게 감이라는 게 있거든요. 눌러보면은 얘 두께하고 얘가 두께가 달라요. 그럼 조절해야죠. 조절해서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요. 자, 밀대 큰 게 쓰셔도 되고 작은 거 쓰셔도 되고요. 상관없습니다. 우선 떡칠부터 할게요. 충분하게 밀가루가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밀대에도 밀가루 충분하게 묻히시고요. 자, 이렇게 어느 정도 펴놓고 나서는 제가 이거 지나가지 말라 했죠. 지나가면 안 이쁘게 나와요. 지나가지 마시고 이렇게 늘려만 주세요. 그리고 가장